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공무원법인의 이무영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현장에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 공사계약서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도식과 함께 천천히 따라 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어요.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도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단 현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당연히 근로계약서 작성이겠죠.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파트 영상 올려놓은 거 반드시 참고하셔서 근로계약서는 빼놓지 않고 작성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장애인 여부 정도는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된다. 그게 우리한테 이득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다음에 관련 서류 징수는 뭐가 있을까요? 뭐 통장이 됐던 신분증이 됐던, 그리고 혹시 이 근로자가 장애인이면 장애인 복지 수첩도 좋겠죠. 그런 것들을 보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출력일보를 작성하고 그 근로자들별로 서명을 받으시는 업무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출력일보와 노무비대장을 확인한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근로자가 처음 현장에 채용됐을 때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여기부터는 이제 매달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력일보와 노무비대장을 확인하는 건 현장에 우리 속된 말로 가라데스라가 있는지 없는지, 뭐 노임이 정확히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 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런 절차를 끝나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매달 행정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근로내역 신고가 되겠습니다. 근데 근로내역 신고도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한국 사람, 즉 내국인을 구분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근로내역 신고를 하시면서 내국인이시면 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고, 여기서 한 가지 팁, 2월 15일이지만 그 다음 달 14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런 다음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미성립 현장이라는 건 현장별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성립해 놓지 않은 현장, 재하도급 현장들을 통틀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구분 없이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A 현장, B 현장, C 현장 각각 7일, 7일, 7일 이랬는데 이거를 전부 다 현장 성립신고를 안 해놨어요. 혹은 재하도급 현장이에요. 그러면 현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합산이 21일 근로자가 되는 거죠. 합산 8일 이상 근로자일 경우에는 연금 건강을 본사로 취득 신고해야 된다. 밑에 날짜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지금은 거의 다 성립신고하죠. 현장별로 건강연금 성립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현장별로 8일 이상 근로자를 현장별로 가입하고 현장별로 납부 신고하시면 된다. 물론 7일까지는 신고를 안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퇴직공제부금을 신고하게 됩니다. 퇴직공제부금 가입 의무 현장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죠. 우리가 관급 1억 이상이고 민간공사 50억 공사면 이 퇴직공제 신고는 생략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세청에 세무신고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내국인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외국인 한번 볼게요. 외국인은 그냥 신고하면 안 되죠. 일단은 여러분들 비자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비자를 확인해서 F256 비자, F256 비자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사람으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근로내역 신고를 한국 사람과 똑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번에 바뀌었죠. 새로 올해 들어서 H2E9 비자에 대해서 고용허가제를 정식으로 통과하셨으면 이 사람들도 F256 비자와 마찬가지로 강제로 반드시 근로내역 신고를 해줘야 되는 비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면 H2 비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과한 인원, 고용허가제를 통과하지 않은 인원이에요. 고용허가제를 통과하지 않았으면 근로내역 신고가 임의 가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고용허가제를 통과했으면 이제 법이 바뀌어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미신고 등록번호 보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H2나 E9인데 여기서 말한 고용허가제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가 되겠죠. 그러면 근로내역 신고는 생략이 되는 거겠죠. 밑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동일하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여러분들 취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외국인이 여권만 있는 불법 체류자면 어떻게 할까요? 여권만 있는 불법 체류자라고 한다면 건강연금 신고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퇴직공제 신고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질문이 있겠죠. 아니, 여권밖에 없는데 퇴직공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외에 여러분들이 혹시 문의를 하시게 되면 불법 체류자들, 여권만 있으신 분들은 퇴직공제부금 신고용 일회성 외국인 관리번호를 줄 거예요. 그 번호로 신고하시면 돼요. 물론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했으니까 불법 체류자들도 퇴직공제부금을 수급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수급할 수 없는 경우가 99%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퇴직공제 파트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권밖에 없으신 분들은 퇴직공제 신고까지 왔다가 퇴직공제 신고 의무 현장이면 신고하고 국세청에 여러분들 신고하시면 되고, 아니면 바로 국세청 세무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자, 근로자를 채용해서 관련 서류를 징수하고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근로내역 신고를 하고 건강연금 신고를 한 다음에 퇴직공제 대상자이면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국세청 세무신고까지 한다 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인 일용근로자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현장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문의 대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